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고유 자원의 혁신을 더한 로컬 콘텐츠가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선 8기 전남 행복 시대를 열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전남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도정을 이끈 지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전남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 이제 민선 7기 8년 7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2018년도에 전라남도 예산이 7조 대에서 지금은 13조 6천억까지 이렇게 증가가 네네. 됐으니까요. 거의 뭐 2배는 안 되지만 70% 이상 증가가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예전에 이제 소득 지표를 보면은 네. 하위 그룹에 속했는데요. 지금은 개인 소득은 GRD 비상 개인 소득은 9위. 그다음에 호당 소득은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제는 중위권 경제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많이 좀 발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후변화 대응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가진 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가 되고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통과돼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 프로젝트 그리고 산업을 힘차게 이렇게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생에너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서 육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모든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이 우주 발사체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 발사체를 우리나라 기술로 조립해서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는 세계 7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발사체를 2032년에는 달나라 착륙선까지도 발사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제2 나로 우주센터, 제2 우주센터도 고흥으로 오게 돼 있고 달 착륙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주 산업. 그래서 앞으로는 5대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다. 전라남도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시대에 A, B, C, D, E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모든 것이 지금 준비돼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 하면 또 재생에너지 하면 또 전남도잖아요. 그 정도로 지역 전략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상황 어떤가요? 재생에너지 하면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하면 또 김영록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해상풍력이랄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블루 이코노미 선언을 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전라남도가 주창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아리백 국가 산단을 네. 전라남도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막 그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프리, 규제를 제로로 하겠다.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일정 부분 할인해서 지역에 오는 재생에너지 관련 첨단 산업이 오게 되면은 전라남도 저절로 기업들이 찾아서 전라남도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어느 분 말씀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새롭게 떠오르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전라남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4차 산업, 전라남도에서 먼저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전남은 첨단 산업에도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풍부한 재생에너지, 또 산업 용수, 게다가 넓은 부지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이 산업 유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데이터 처리, 추산하고 뭐 계산하고 추산하고 연산하고, 요즘에는 데이터가 뭐 생성형 데이터가 영어까지 만들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론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그림을 그린다 할 때는 엄청난 머리를 많이 쓰게 돼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이 전력 확충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전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라남도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다. 그리고 땅이 충분히 120만 평이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열을 식히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도 전라남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도 없는 지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여건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 전라남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미국의 유수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전라남도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최근에도 또 15조를 전라남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전력 계통이 확충돼야 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력 계통 확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이런 전력 계통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도 전라남도에 바로 유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 데이터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준비가 된 전남인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로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청년 인구가 매년 8,000명씩 이렇게 유출되고 있거든요. 네. 40세 이상은 오히려 순유입이에요. 청년 인구는 많이 나가는 이유가 결국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특히 이제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또 아리백 산단이 생기고, 또 우주 산업이 이제 5대 우주 강국으로 제2 우주 센터까지 전라남도에 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발사체 산업까지도 전라남도에 육성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특히 AI 클러스터, AI를 기반으로 한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서남권 인구를 저희들은 한 50만 정도로 이렇게 20만 정도는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 청년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오는 전라남도, 특히 해상풍력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을 풍부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금 허가 받은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18기가와트인데 이런 부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많은 광역 단체에서 지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현재 전남도가 집중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전라남도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농수산도다, 농업과 수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강점을 살리되, 강점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A, B, C, D, E, 이 바이오나 콘텐츠, 이런 첨단 산업, 우주 산업까지도 전라남도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지금이 그러면은 골든 타임이네요. 지금이 말씀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앞으로 5년이 전라남도의 골든타임.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전라남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방향이
딱 일치한단 말이죠.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골든 타임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 골든 타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령화와 기후 변화로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남 경쟁을 지탱해온 농축수산업 어떤 방향으로 또 추진을 해야 할까요? AI 시대에 맞게 AI 이 농업으로 가야 된다. 결국 AI 농업이란 것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그 여러 가지 식생 관계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재배하는 것이 최적의 식생이 되겠는가, 재배 방법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 AI가 다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AI 농생명 밸리다 해서 이제 5천억 6천억짜리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미 그것을 준비를 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인정이 돼서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승인받고 예산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시대에는 농업도 변해야 되잖아요. 네. 아열대 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남에 이런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품종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열대 시대는 농업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는가, 재배 방법도 달라져야 네. 되고 육종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해남에 세워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남 장성에 아열대 과수 실증센터, 아열대 과일 실증센터를 이미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바나나를 재배할 때 어떻게 재배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으로 좋은 방법인가, 어떤 바나나가 가장 맛있고 좋은 바나나인가, 이런 걸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표준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나나가 전라남도 바나나가 오히려 네. 동남아시아 바나나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오, 더 인기가 네네. 좋아요. 당도가 남다른가요? 당도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 속에 전라남도 농업을 통해서 새롭게 기후 변화에 맞춰가는 게 이제 성공하면은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제 그 모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의 농업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잠재력이 무궁한 남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해양 관광 문화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네네. 남해안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세계적으로 없는데 왜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직접 하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 유명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한테도 남해안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부터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만들자,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이미 정부가 오케이 해서 3조 프로젝트로 광주 전남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5개 시도가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시군별로도 추진하고 광역적으로도 몇 개 이런 권역별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섬들도 아름답고 해안도 아름답고 너무나 이 좋은 여건들을 이제는 좀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남부를 과거에는 남부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남불 개발청을 만들어서 그걸 다타르라고 합니다만 프랑스 말로 다타르. 그래서 남불 개발청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남불 뭐 하면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남해안 개발청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 부처가 다 남해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원스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남해안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과 동시에 우리 남해안의 섬 주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정주 여건을 제대로 좀 갖춰줄 수 있도록 교통편도 더 좋게 만들고 살기 좋은 남해안으로 만들면서 세계인이 찾는
멋진 남해안 관광지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문화도 지키자.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도에 남해안 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네. 내년도에 개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특히 여수 세계섬 박람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400여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저도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그래요. 내년에 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남도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있는데요.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목포대, 순천대 통합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탄핵 전국 또 의대 정원 동결로 동력이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출범을 하면서 추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 방금 설명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의 정부와 의료계와 대치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지금 풀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인구가 지금 180만인데요. 네. 전라남도보다 인구가 적은 시도가 충북, 그다음에 강원, 전라북도도 인구가 약간 적습니다. 전라남도보다. 그래도 다 의과대학이 2개 내지 3개, 심지어 4개까지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전라남도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의료 체계의 완결성,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꼭대기 상위층에 의과대학, 국립의과대학 거점 대학이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 대학이 통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립대학 10개 국립대학 거점 대학 만든다. 뭐 표현을 쉽게 할 때는 서울대학 10개 만든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통합한다는 이야기예요. 통합 국립대학. 그런데 우리 국립대 목포대 순천대는 이미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네. 국립의과대학도 신청한다.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 부처가 저는 이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장 먼저 신설될 국립의과대학,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의 정원 배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기존의 대학들, 의과대학들의 증원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꼭 될 수 있다. 지금 추계위원회가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곧 가동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확실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꼭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의료 격차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청년 인재 유입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립의과대학이 되면은 의료 체계의 완결성이 갖춰지고 제가 이제 그 여수 국가산단에 유수한 이제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외국 가서 투자 유치하고 상담할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세계적인 또는 국립의과대학이 있느냐 없느냐 멋진 대학병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투자 유치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경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하면은 저 남쪽에서부터 지방 소멸한다고 자꾸 전라남도 책임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 1극 체제 이것은 국가가 만들어낸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가장 수도권에서 먼 남쪽 지역부터 먼저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장 큰 건데요.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이 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1위를 했고 금년 현재까지도 1.13에 이르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지역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먼저 모범이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1세부터 18세까지 이제 18년간 저희들은 출생 기본 소득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이렇게 올해부터 계속 18년간 지급할 건데요.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출생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안 하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전라남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국가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겠다. 국가가 20만 원을 더하게 되면 40만 원을 받으면 출생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활력 전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발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러 가지 아까 A, B, C, D, E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교부세 국가에서 지방에 매년 주는 교부세가 3년간 1조 8천억씩의 줄어들었어요. 우리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그럼 5조 4천억이란 지방에 보내는 돈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방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가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는 지방 교부세 국세의 19.24%를 내려 보내는데요. 이것을 5% 더 올려야 된다. 5% 더 올려서 지급하고 이제 결국은 지방의 권한도 많이 주고 재정도 국가와 5대5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독일의 독일의 주정부들은 국가와 지방이 5대5로 하고 있고 거기는 지방의 의사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도지사들이 건의하면은 장관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인데 독일 같은데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원이 있어가지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에서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골든 타임이잖아요. 지금이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민선 8기 마지막 이제 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나갈지 각오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또 에너지 벨트 50만 에너지 벨트 사업을 만들겠다. 또 동북권에는 120만 평의 미래 첨단 국가산단을 만들겠다. 또 우주센터 제2 우주센터도 유치하겠다. 또 농업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 AI 농생명 벨트도 만들고 또 이 수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수출 산업화 김 수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정말 첩첩산중으로 많습니다.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은 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런 사업들이 꽃을 피우고 확실한 열매를 네.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가고 있는 전남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2025 로컬 콘텐츠 페스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